2차 전지 큰 종목들 보면 원래 정말 크게 하락을 했을 겁니다. 평균 한 2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 배터리 시장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로 갑니다. 이 차 전지 하락 원인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 큰 종목들 보면 원래 정말 크게 하락을 했을 겁니다. 평균 한 2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10% 상승인데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사실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 보면 전기차 시장은 증가하는데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 시장 점유율이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미국 RIA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어려우니까 유상증자, 자본 확충 리스크도 있고, 또 공매도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 언제 2차 전지를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게 일단 배터리 시장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38%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전기차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할 때 언제 관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시장이 성장을 할 때는 지금은 성자 독식입니다.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이 다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자가 되지 않으면 밀리죠. 그래서 이 과실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싸움인데 요게 조금 우리가 중국에게 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분기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것도 중국을 제외한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분기만 국내 배터리 3사가 5.4% 감소를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중국은 그만큼 증가를 했고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만 보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제외한 시장 1위랐거든요. 24.4%에서 22.3%로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CLTL이 1위로 가장 크게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사실 이런 경쟁력에서 증가를 해 가야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크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점유율이 줄어든다. 요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유율이 좀 반등이 일어나는지, 1분기보다 2분기에 점유율이 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살펴야 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중국 시장은 중국 업체가 장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중국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21년만 하더라도 유럽 시장이 한 70% 장악을 했는데 작년에 40%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또 중국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좀 밀리는 측면이 반영이 되고요. 또 반대로 보면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이 커진다면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점유율이 늘어날 건데,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커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뉴스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뉴스를 보게 되면 IRA 보조금 폐지 뉴스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것보다는 트럼프 감세 정책 법안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고 하면, 기존에 바이든 때 전기차를 사면 $7,500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 요게 대부분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세액 공제하다가 안 주면 전기차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서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또 미국도 워낙 자동차로는 큰 시장이니까 성장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힘을 내고 어느 순간 주가가 움직이고, 하지만 당장은 그렇지 않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요 IRA 폐지 법안이 주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알려진 뉴스랐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그럴 거다.
알려진 뉴스인데 왜 나올 때마다 주가가 흔들리느냐, 이건 언론 잘못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장이 반응을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시장이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 제 생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에코프로 BM 월봉 차트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2021년도에 확 크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2022년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 8월 달 바이든 정부 때 IRA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커진다, 보조금까지 주니까. 그러면서 2023년 크게 슈팅이 나왔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IRA 법안이 폐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앞에서 크게 갔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알려진 악재지만 이번에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가 남아있거든요. 상원까지 통과되고 이게 결정이 되면 그때 또 한 번 출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건 다른 것보다 앞에 워낙 우리가 기대감으로 크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도 악재도 다 틀어버려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상원 통과, 그러니까 감세 법안 상원 통과까지 보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1분기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이 사실 썩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 전구체, 동박, 그래서 요런 대표적인 기업들, 요런 기업들 1분기 실적 통계를 냈거든요. 그래서 다 합쳤을 때 작년 1분기 때도 보면 2,596억 적자랐어요. 그래서 적자가 크다. 산업 보면 산업이 뭐 큰 폭의 적자가 나는 산업이다. 그래서 올해는 줄어들지 않을까 봤는데 올해는 3,116억으로 더 커졌어요. 적자가. 이 적자가 훨씬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적자가 좀 해소가 돼야지 기업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가 있는데, 적자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따라오는 것은 적자를 메꾸고 또 투자를 하려면 자본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 확충은 뭐 대표적인 게 유상증자죠. 유상증자는 주가에는 사실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형태죠.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벌써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 발표를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어떤 산업이 적자가 쌓인다 그러면 또 다른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부채가 높고 지금 또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처럼 뭐 삼성 SDI가 했고 포스코 퓨처엠이 했다 그러면 또 다음 또 에코프로 그룹 할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실적 부담이 자본 확충 부담으로도 이어지면서 지금은 아직은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뭐 섣불리 하기보다는 뭔가 좀 개선, 실적이 2분기 때 봤더니 1분기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한 종목 줄었는 것보다 저처럼 이렇게 통계를 내서 전반적으로 줄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살피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은 지금 뭐 주가에 계속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공매도 영향은 어떤가요? 제가 지금 앞에서 사실 뭐 좋은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업황이 중국에게 좀 밀리고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공매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문제가 연결이 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뭔가 하나만 턴하면 좋아지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2차 전지 종목들 3월 30일 날 공매도고 5월 26일 기준으로 통계를 이렇게 냈더니 45%나 증가를 했어요. 3월 30일 날 공매도 총량하고
5월 26일 날 공매도 총략을 봤더니 기존보다 45% 증가됐다.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뭐 다른 기업에 비하면 조금 뭐 몇 프로 증가되고 이러는데 이건 45%니까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도 사실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4월에서 5월에도 공매도가 증가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가 됐는데 그 사이에 조금 줄어든 기업도 있긴 했었습니다. 4월에서 5월에 에코프로라든가 대주전자라든가 포스코퓨침 요 세 종목은 소폭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종합적으로는 증가가 됐고요. 뭐 하지만 소폭 감소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요 공매도도 좀 줄어들기를 보고, 그래서 기대감보다는 이렇게 또 다음 달 공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통계를 내고 실적 통계를 내고 시장 점유율 3사 통계를 내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라도 변화가 나오는지 살피고, 우리가 뭐 감만으로는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데이터를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너무 장밋빛으로 보고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것도 안 좋고요. 물론 2차 전지가 시장을 장악하고 뒤에는 커지지만 우리는 그 직전에 매수하는 게 제일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손실 크게 난 투자자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러신 분들, 또 2차 전지 손실이 나신 분들, 또 새로 접근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걸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아래쪽 그래프 보면 2차 전지 시장, 배터리 시장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로 갑니다. 2차 전지로. 과거에 전기차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태양광 때도 보면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50% 이상 확 크게 조정을 받고 오랜 시간 횡보를 하다가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대중화가 오면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 확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이런 어떤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결국은 트렌드 시장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확 갑니다. 이렇게 크게 확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크게 손실 나신 분들은 결국 전기차 대중화를 기다리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대중화가 될 거니까요. 그걸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중요한 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잖아요. 특히 국내 3사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감소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점유율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보다가 조금 반등을 한다.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한번 투자를 해볼까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보조금이 워낙 크게 우리가 주가에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원까지 통과가 되고 이런 더 이상 뭐 보조금 뉴스가 나와서 악재로 작용이 안 될 게 알려진 악재지만 우리가 크게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통과가 되고 아예 악재는 털어버리고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 적자폭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적자폭이 쌓이면 유상증자라든가 LG화학처럼 뭐 또 교환사채 발행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의 자금 확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실적이 일단 또 돌아서는지 요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매 분기마다 실적 늘 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 전체 통계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확 줄어든다. 요런 측면이 나오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도 여러분들이 뭐 늘 공매도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 공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런 공매도도 전체적으로 줄어드는지 요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그래서 요 중에 한두 개라도 턴을 하는 모습. 그래서 보면 뭐 대표적인 것들이 업황, 실적, 또 공매도 다 사실은 아직은 어렵다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크게 손실 나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기다리셔야 되고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좀 관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후행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에코프로 BM 보면 한번 확 빠지고 반등 나오고 확 빠지고 반등 나오고 또 전고점을 깨고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이 이탈이 안 되고 다시 21선 또 61선 위로 반등이 한번 나오고 전고점을 깨지 않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온 자리 돌파하는 경우 요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저점을 잡았다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후에도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하락은 멈췄다는 게 기술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먼저 반등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꼭 살피고요. 또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기술적인 측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더 전기차에 또 많은 분들 또 2차 전지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시지만 지금은 좀 더 인내를 할 때고 조금 더 기다리시자 아쉽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언제 상승할까요? 삼성전자 사실 개인 투자가 워낙 많으니까 삼성전자가 상승해야지 사실은 또 다 같이 부자가 되는데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중기 투자, 장기 투자 또 길게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월봉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 하단과 하단을 이탈을 한 지점을 요번에 작년에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까지 건 삼성전자 보유만 하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추세가 바뀌었다. 그래서 아쉽지만 차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뭐 하지만 또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은 왜 어려운지 또 어떤 부분이 나오면 기회가 되는지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큰 전제로는 기술적으로 추세가 이탈을 했고 추세가 이탈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들이 추세가 이탈을 했다. 그러면 큰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환경들이 또 어떤 것들이 바뀌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추세 이탈 후에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락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추세 이탈을 하고 일단 먼저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 뭐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워낙 밸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삼성전자 12개월 선행 PBR이 0.8배 가까이 우리나라 평균이 0.8배라 했듯이 0.8배 그래서 앞에 0.8배 때가 2015년대 때 한번 온 그 정도 저평가입니다. 그리고는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워낙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추세 이탈 후에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펀더멘탈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다. 그렇지만 요거는 저점을 방어를 하는 위치고 그러면 주가가 하단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부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요건 대신증권 리포트인데 올해 들어왔어 디램이라든가 낸더 영업이익률이 다 감소를 했다. 요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업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감소한다, 마진이 어렵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지요. 소위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확 나오면서 좋은데 삼성전자는 어려우니까요. 이처럼 이런 어떤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데이터적으로 좀 돌아서는 면이 나와야 되는데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추세가 이탈이 돼 있다. 또 뭐 하지만 하단 지지는 돼 있다. 펀더멘탈이 워낙 저평가니까. 또 여기에다가 디램 영업이익률은 추세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은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할까요?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감소하는 와중에 반도체 가격 상승 요거는 뭐 상당히 호재잖아요.
근데 이 호재가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주가로 반영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는 뭐 한국경제TV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반도체 가격 오르는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더 양산을 해야 되는데 왜 감산을 검토하느냐? 그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은 사실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 관세 매기겠다. 이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뒤에 매수할 걸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관세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미리 매수하려는 소유가 몰려버리니까 일시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러면 뒤에 수요가 앞에서 땡겼다. 그러면 뒤에는 수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렇게 감사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즉 지금 오를 때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뒤에 수요가 없으면 주가는 흘러내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당장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오르는 이유가 전체 업황 삼성전자가 잘 돼서 오르는 건 아니고 어떤 정책적으로 잠깐 오르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게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왼쪽이 이제 D램 공정인데 창신 메모리 이제 미국 규제를 뚫고 DDR5 양산까지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 창신 메모리가 DDR5도 올해 엄청나게 양산을 할 거다. 그래프가 위로 확 올라가 있고요. DDR4도 말할 거 없이.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저가 메모리 공세가 들어오면서 사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려울 수 있다.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으로 잘 넘어갔는데 삼성전자는 잘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존 이런 어떤 D램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큰 성과를 내야 되는데 중국이 저가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주가 상승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D램 파트보다는 결국 파운드리입니다. 또 HBM 여기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파운드리 시장을 한번 볼게요. TSMC가 워낙 크게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67%. 삼성전자는 8.1%로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면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조금씩 해가 뜬다 그래야 되나? 조금씩 삼성전자에게도 좋은 볕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에 닌텐도 스위치 2 메인 반도체 수주를 했고요. 요 수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HBM3 퀄 테스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 퀄 테스트 통과되면 사실 엔비디아로부터 많은 거 받지는 못해요. 왜? 미리 잘하고 있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있으니까 위험 부담스럽게 또 새로운 데 물량을 띠가 많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서 효과를 내기보다는 어떤 효과가 있냐? 지금 TSMC가 워낙 슈퍼값으로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은데 다른 데 주고 싶은데 살펴봐도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아직 퀄 테스트도 통과를 못한다. 주기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퀄 테스트 통과 오케이 양산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TSMC라든가 이런 데 불만이 생긴 쪽이 삼성전자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요 퀄 테스트 통과. 요게 통과가 되면 주가는 지금 횡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7만 전자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는데 모바일용 3나노 제품 양산을 한다든가 지금 뭐 양산 계획 발표 얘기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퀄 테스트 통과.
그래서 시장 환경은 삼성전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기술력을 의심을 하니까 그 기술력 해소를 해주는 게 이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니까요. 통과됐다. 그러면 또 기본적으로 한 7만 전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반도체 중에서는 일단 SK하이닉스가 가장 낮고요. 이거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5월달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매수 상위 종목 10종목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게 SK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금융투자 대표적인 기관인데 기관도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대 가장 큰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는 것은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걔네들이.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분석을 하면 외국인과 기관은 투자 스타일이 확 달라요. 외국인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딱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로 원전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미프, 조선, 그 다음에 현대로템, LIG넥슨, 방산, 말 그대로 지금 주도주, 원전, 조선, 방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이들 종목 매수를 안 해요. 이들 종목 매수 안 하고 오히려 소외되어 있는 금융주들, 요번에 금융주들 많이 움직였는데 기관들이 금융주, 그 다음 한국전력이나 SK텔레콤 좀 관심 안 가지는 쪽 주로 매수를 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요 설명도 드리고 대신 SK하이닉스는 동시에 다 매수를 했다. 요게 호재로 볼 거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났죠. 엔비디아가 정말 호실적을 냈거든요. 1분기가 매출액이 작년 대비 69% 확 증가를 한 433억 달러. 계속해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분기는 더 늘어난 450달러 예상을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호실적은 사실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별 반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신 SK하이닉스는 호재로 반응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D램 반도체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꼈습니다. HBM을 등에 업고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 사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투자하기에는 유리한 국면이고 앞서가는 1등주다 반도체에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주 소부장 투자 전략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부장들도 사실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계속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소부장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다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소부장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어떤 계기냐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하나증권 리포트인데 올해 SK하이닉스가 신규 투자를 합니다. 신규 라인. 신규 투자를 보면 최근 중에 올해 가장 많이 투자를 합니다. 새로운 라인 정설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라인 투자를 하게 되면 SK하이닉스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은 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2023년, 2024년 상대적으로 2022년도 때 비해서 줄었고요. 2022년 보면 확 장비주들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역대급도 투자한 거 요게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투자 예상이. 그렇기 때문에 장비 셋업 기간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분기 이제 돌아오는 2분기부터 발주가 나갈 수 있고 기업들에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SK하이닉스 향 전공정 장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테스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테스 하나 보도록 할게요. 테스 차트입니다. 보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하락을 하는데 테스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테스도 뭐 SK 비중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고, 특히 테스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전공정 장비 중에서는 뭐 거의 제일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이 158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저평가 위치고요. 그래서 현재도 실적 대비 저평가인데 SK하이닉스 요런 기대감까지 반영이 된다면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테스 하나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SK하이닉스 관련 장비주, 그래서 또 묘하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아닌 SK하이닉스인데 또 돈을 잘 버니까 또 투자를 하고 또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관련주인지 아닌지 꼭 투자를 할 때는 체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SK하이닉스 장비되는, 또 라인 증설할 때는 전공정 장비들이 수혜를 받으니까 또 전공정 장비주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중소형 개별주 매수 기법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중소형주들은 여러분 사실은 뭐 실적도 왔다 갔다 하고 다양하지만 투자를 할 때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실적도 봅니다. 하지만 큰 돈들이나 또 수급 또는 공시, 대규모 투자라든가 여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보면 주가가 확 빠졌을 때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한다, 몇십만 주. 이러면 최대 주주가 매수했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작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크게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최대 주주가 매수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고, 그 외에도 자본금, 기존의 부채로 잡혀있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확 된다. 큰 돈들이 전환이 되는데 전환되는 단가하고 현재 주가가 비슷하다. 이 얘기는 큰 돈들이 주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꿨으니까 주가 상승할 걸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인다든가,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뭐 앞쪽 정려 주가 설명을 드렸지만 정려가 일어난다든가, 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건 주가가 낮을 때 보통 최대 주주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 관심을 가지신다면 생각보다도 크게 움직이는 종목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어떤 여러분들이 업황, 차트 이런 공시들 공부 많이 하잖아요. 요런 거 공부하셨으면 그 다음 공시 공부라든가 요런 것들도 필수거든요. 어디에서 봐야지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지 요런 쪽 공부를 하시고요. 또 공부하실 분들은 저 이희경 경제TV에 다양한 것들 공시 전략도 업로드 돼 있으니까 또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또 중소형주의 중요한 한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뭐 다들 사실 작년에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 다들 힘들었지요. 올해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장이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투자를 하신다면 이제 한 1년이 지나면 큰 수확,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들 이번 기회에 좋은 종목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